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독일 문화 중에 이 마이스터징어, 마이스터라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 대학교를 꼭 가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될 때 이미 독일은 나는 그 기술이 좋은데 왜 대학을 가냐 이러면서 마이스터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그런 그 전통은 이 수공업 전통으로 내려왔고, 이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들이 모여서 노래 경연 대회를 하면서 또 그 문화와 예술이 뛰어난 사람을 최고의 마이스터징어로 내세우면서 또 포그너가 자기 딸 에파까지 이제 걸었습니다. 내 딸을 주겠다. 이게 웬 우리나라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자, 근데 이 딸 입장에서는 과연 이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는지 우리 또 계속해서 만나볼 거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바그너는 하지마 이 주인공, 근데 바그너를 하는 우리 메초소프라노 백재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웹툰 바그너는 하지마의 주인공, 그 요정으로 정말 어찌나 허리가 나시나지 허리가 없더라고요. 그 요정은. 네, 제가 백재은 작가님을 뭐랄까요? 네. 위협하여 네. 날씬하게 그리도록. 그렇구나. 공민우 작가님.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문을 빕니다. 바그너가 참, 선생님 바그너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해요. 저는 베르디를 더 좋아하지만 바그너도 처음엔 어려운 이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그냥 그 속에 같이 들어가면 그냥 몇 시간 동안 듣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디 가서 바그너 싫다고 하면 약간 없어 보이니까 그냥 취향이 안 맞아요.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미 웹툰 제목이 바그너는 하지 마기 때문에 이미 정체는 탄로 나고 저는 그게 싫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족감이 노래를 들으면 딱 와야 되는데 이렇게 5도 1도 그래가지고 시도 아니면 솔도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만족을 안 주고 시라솔 막 이렇게 계속 지나가니까 시레 미파 막 이렇게 지나가면 네, 맞습니다. 도를 한 번만 짚어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그너가 미우면서 죄송해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아닙니다. 가능하고 또 이제 그런 딱 떨어지는 음악들을 듣다가 이렇게 들으면 한순간 또 청량감과 또 새로운 세계로 싹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또 바그너가 매력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번 생에 그 청량감이 저에게도 찾아오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하시면서 바그너는 하지마 하시면서 아마 좋아하시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볼게요. 네. 자, 그 바그너가 작곡한 단 하나의 단 하나라고 치면 젊었을 적에 작곡한 리엔지 말고 그 전에 정말 희극을 작곡을 한 적이 있어요. 연애 금제. 네, 약간 그런 종류의 그 오페라가 있었는데 바그너 자신조차 그 오페라에서는 등을 돌렸어요. 이것은 내 작품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이런 정도로 그랬기 때문에 그 상연되는 10개의 작품 중에는 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이스터징어 첫 번째 시간을 들으셨죠? 네. 이 작품은요, 마이스터징어들의 노래 경연 전날과 노래 경연 이브와 노래 경연 날 이틀에 걸친 사건을 나타낸 그런 오페라인데요. 그렇군요. 금속세공 길드의 수장인 포그너가 자기의 이게 또 참 독일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자부심의 그 대표적인 음악이잖아요. 이 독일인들에게 그 음악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널리 끼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커다란 포상을 2개 걸 것인데 하나는 나의 전 재산, 이 사람 굉장한 부자죠.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딸 에바를 이 경연에서 1등하는 마이스터징어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 대단히 자기의 인생을 다 주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그것도 독일 문화를 위해서 주겠다니 참.
쿨투어 대단합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아. 자,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은 뒤로 한 채 발터라는 기사와 사랑에 빠진 에바. 그 딸이죠. 그 발터는 그 다른 지역에서 온 기사인데요. 네. 원래 뭐 아버지 포그너랑 좀 아는 사이고 젊고 잘생기고 뭐랄까요? 훤칠하고 그 성품이 좋은. 그래서 포그너의 마음에 들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한 말이 있으니 1등을 해야지 내 딸을 줄 텐데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는 네. 그 한스 작스라는 원래 실존했던 그 마이스터징어가 있죠. 네. 그러나 한쪽으로는 에바를 사랑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과 그 에바를 호시탐탐 노리는 베크메서. 그래서 발터가 예심에 나왔을 때 굉장히 방해를 하는 이런 모습도 지난 시간에 보셨고요. 이들의 이야기가 이제 전날까지 펼쳐지는, 오늘도 이제 전날에서 그 다음 날 넘어가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백메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이 사람만 이제 흑발을 이제 막 연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딱 유대인이구나.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을 유대인이구나. 주게. 맞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뭔가 못돼 보이게 이렇게 연출을 합니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 맞습니다. 같은. 네. 약간 그런 이미지예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자, 2막 2장이 시작이 됩니다. 네. 한스 작스는 그 구두 만드는 그 길드 수장이죠. 구두 작업대에 앉아서 그 낮에 들었던 발터의 노래를 생각을 해요. 와, 그의 노래는 규칙에는 맞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흔히 따라 할 수 없는 그런 비범함이 있었다. 나한테 어떤 불편함을 줄 만큼 굉장히 기쁨도 그만큼을 함께 주는 그런 노래였어. 사람들이 다 규칙에는 맞지 않는다고 투덜대긴 했지만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라면 규칙 따위가 무슨 상관인가 하면서 노래를 이제 부릅니다. 그의 노래는 나에게 어떤 영감과 흥분을 주었어. 대단한 그러니까 노래였어. 네. 그 옛날에 343435 34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형 시조가 가다가 네. 이제 사설 시조가 되는 거죠. 약간 뒤로 그런 막 거죠. 계속 가는 거. 네. 네. 뭐 정형시조의 뭐 마지막 절에 첫 음절은 3음절이 돼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독일 그 시에는 가군이 딱딱 맞아야 된다. 네, 발음이 네, 네, 네. 그래야지 청량감도 주고 이게 또 외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굉장히 긴 시를 외워서 노래를 하잖아요. 네. 근데 가군이 맞지 않으면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진짜 노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런 작스가 이제 발터의 노래가 정말 아름답고 굉장한 노래였어. 이 얘기를 하는 아리아가 펼쳐집니다. 제가 근데 이거를 레코딩을 쭉 찾다 보니까 그 독일 사람들의 노래도 듣고 독일 바리톤, 프랑스 바리톤, 이태리 바리톤 다 듣는데 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프랑스인인 호세 반담하고 벨기에 사람 아닙니까? 벨기에입니까? 네네. 죄송합니다. 프랑스인이라고 적었네요. 자, 브린터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참 아무리 박은 오페라지만 이 둘의 목소리만 나에게 들어오다니 참 이것은 뭔가 굉장히 특이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오늘은 호세 반담의 삭스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라일락의 냄새는 어떻습니까? 라일락의 냄새가 좋지 않을까요? 라일락 냄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네. 라일락의 냄새는 어떠한가에 대한 노래를 불렀죠. 우리 발터님께서. Was duftet doch der Flieder. 라일락의 냄새는 어떠한가? 한스 작스 역할의 바리톤, 베이스 바리톤이죠. 조세 반담, 그리고 게로 숄티가 지휘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95년 시카고 연주 실황입니다.
Was gilt's, was ich dir sagen kann? Bin gar ein armer, einfältiger Mann. Soll mir die Arbeit nicht schmecken, geb's Freunde lieber mich frei, dit Messe das Leder zu strecken und ließ alle Beuterei. Was duftet doch der Flieder? 라일락 냄새는 어떠한가? 바리톤, 베이스 바리톤 조세 반담이 한 sak스 역을 불렀고요. 게로 숄티가 지휘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95년 시카고 연주 실황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네. 자, 이곳은 포그너의 집 앞이죠. 자, 대화를 마치고 왔는데 발터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발터와 에바가 굉장히 애절한 대화를 나누게 되죠. 발터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내가 정말 노래를 열심히 잘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정말 공평하지 않은 반응을 보였어. 또 그를 위로하는 에바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죠. 아, 드디어 오셨군요. 예심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내 사랑.
오직 당신만이 제게는 유일한 승리자인걸요. 난 당신의 사랑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저 당신의 친구일 뿐이에요. 명인들은 내 노래를 듣고 날 탈락시켰어요. 비난을 잔뜩 해대며 말이죠. 나의 예술에 대한 동경과 영감은 마이스터들의 경멸만을 얻어냈어요. 나 같은 예술의 문외한은 당신 같은 사람을 원하면 안 됐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경연대회에서 당신에게 화관을 씌워드리고 싶은 저를 생각해서 용기를 끝까지 내주세요, 발터. 그렇게 해볼까? 자, 당신의 마음이 나를 결정한다고 해도 당신의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이미 선언을 했어요. 오직 마이스터 징어만이 나의 딸과 결혼할 수 있다. 나의 노래로는 이제 당신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대체 노래에 그런 쓸데없는 규칙이 많은 거죠. 운율의 규칙이라는 노래와는 상관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내셔서 나를 조롱했어요. 명인들, 내가 열정이 넘치는 진심 어린 노래를 불렀더니 그런 엉터리 규칙을 내세워서 나를 몰아세우고 비난하지 뭐예요. 이제 차라리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 나와 손을 잡고 이런 이상한 곳을 떠납시다. 명인들이라니. 그들은 모두 사악한 영혼을 지닌 사람들 같아요. 다들 모여서 오만한 고개를 흔들고 경멸에 찬 표정을 짓는 모습이라니. 그 사람들이 이제 당신 주위를 띵 둘러서서 당신에게 신랑을 고르라며 떠들어대겠지? 나와 이런 끔찍한 곳을 떠납시다. 와, 정말 부르르 하는, 참 바그너 오페라에도 이런 부르르 테너가 등장하다니 약간 놀라웠던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부르르 테너 등장하죠. 헬덴 테너. 그렇죠. 등장해야죠. 네. 자, 이 마에스터들이 노래를 대하는 그런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고 굉장히 억하심정이 막 분출하는 이렇게 발터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막 도망갑시다 이러고 있는데 야경꾼이 등장을 해요. 야경꾼이 등장을 하는데 야경꾼도 등장을 하고 뭐 사람들이 막 오는 것 같고 하니까 두 사람은 이 풀숲에 몸을 숨깁니다. 자, 근데 저쪽에서 또 누가 오냐면요. 옷을 정말 한껏 그 차려입은 베크메서가 오페라에서 상당히 코믹하게 등장을 해요. 막 깃털도 막 이렇게 달고 만돌린도 이만한 걸 메고 베크메서가 굉장히 투덜투덜하는 그런 그 나이가 좀 지긋하신 아저씨거든요. 그쵸. 근데 노래하는 새처럼 이렇게 등장을 해요. 한스 삭스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네. 아, 그래서 그 일막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당신이나 나와 같은 나이의 사람들은 경연에 출전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베크메서가 속으로 얘기를 하죠. 아니, 네가 나이가 너보고 많다고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왜 나까지 끌어들이냐 하고 부르르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물귀신 작전.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면 너도 안 돼. 약간 이런. 아, 근데 그 에바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삭스의 진짜 본심인 거죠. 야, 나도 포기하는데 네가 나가면 되겠네. 약간 이런. 자, 이런 베크메서가 참 상하 판단을 못하는 게 자기가 이렇게 하고 나타나서 젊은 아가씨에서 창 밑에서 노래를 부르면 저 아가씨가 나에게 관심을 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 아래에서 노래를 막 부르려고 하는데 그거를 보고 막 당황을 해요. 내가 안 나가면 의심을 할 거고 나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자,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유모인 막달레나를 부릅니다. 막달레나를 불러가지고 네가 저 내 창문 위에 내 옷을 입고 서 있어. 그러면 나는 네 옷을 입고 잠깐 숨어 있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옷을 금방 바꿔 입어요. 그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2층에는 막달레나가 서 있고 1층에는 베크메서가 만돌린을 들고 노래를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삭스가 그 구두를 만드는 그 작업대를 가지고 마당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삭스가 나 내일까지 만들어야 되는 구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들어야 된다. 나 여기서 노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여기서 방해를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나는 구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안에서 하는데 밖에서 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건 매 한 가지고 그러면 노래를 한번 불러봐. 내가 네 노래를 오늘 뭐 시합 전날이니까 한번 예비고사 보는 것처럼 그 네가 부르는 노래를 평가를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랑 대치가 되냐면 왜 이 앞서서
발터가 노래를 했을 때 이게 드르륵 하고 분필 예.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네. 노래 틀릴 때마다 분필 소리 이렇게 되는데 그것처럼 네가 노래를 틀릴 때마다 내가 망치를 이렇게 휘두를 테니까 한번 노래를 불러봐라. 그래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장면에 그 독일 사람들이 엄청 포복절도를 한다고 그래요. 이미 이전에 나왔던 나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나오는 마르케 왕이 되고 싶지 않다부터 웃기 시작해서 네. 이 장면이 나오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웃는다고 하는데요. 그 바그너 오페라에서는 잘 펼쳐지지 않는 관객들의 그런 장면이 되겠죠. 이 옷 바꿔 입는 네. 이 롤 체인지는 돈조반니에 나오는 네. 이 레포렐로와 돈조반니의 옷 갈아입기, 그렇죠. 옷 신곡. 의상 체인지하고 롤플레이하고 네. 이거 약간 그 패러디한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베크메스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네. 망치를 쾅쾅 휘둘러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가 이러죠. 사람들은 웃고 이제 관객들은 웃고 이제 그 둘은 무대에서 막 야, 내가 도대체 신발 몇 켤레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 신발창 다 날라가겠다. 그만 좀 틀려라. 막 그러고 면박을 막 쳐요. 저도 한스삭스한테 오더하고 싶어요. 좀 내 것도 만들어 달라. 그렇군요. 잘 만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은 웃는 그 장면이 펼쳐지는데 네. 이제 레나는 그 막달레나를 레나라고 요새 불러요. 위에서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리가 이럴 수는 없으니까 노래를 계속 하게는 해야 되니까 위에서 막 이렇게 노래에 맞춰서 막 춤도 추고 막 손도 흔들고 이러는 거예요. 연기 잘하네요. 그러니까요. 메조 소프라노지 않습니까? 막 쿵짝을 맞춰줍니다. 네. 위에서는 쿵짝을 맞추고 밑에서는 망치질하고 웃기게 옷 입은 이거 부르시면 되겠네요. 바그너 이제 첫 작품으로. 마이스터징어를 한국에서 하면 재미는 있겠습니다. 예, 당연하죠. 어쨌든 자 그러나 여기에는 그 막달레나의 남자친구가 있죠. 우리 다비드가 이 구두수성공의 도제인 다비드가 막달레나의 애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쪽에서 보니까 저거는 막달레나인데 밑에서 베크메서가 노래를 부르는데 쿵짝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맞춰주고 있네 하고 너무 화를 냅니다. 네. 둘은 지금 바람을 피우는 거야. 곤봉을 들고 나가요. 그래서 막 곤봉을 휘두르면서 베크메서를 막 두들겨 팹니다. 막 사람들이 나와요. 네네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면서 요 2막이 끝나게 됩니다. 네. 자, 3막이 시작이 되고요. 네. 그 체념의 동기 누가 체념을 했냐면 한스 작스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에바를 바라봐왔고 그녀를 사랑하지만 이제 그녀를 포기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이 포기하는 동기가 펼쳐지는 그런 프렐류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3막 프렐루드 뉘른베르크 마이스터징어 중에서 게룩 숄티가 지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76년 버전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 이 바그너의 오페라 산막의 프렐루드 함께 들으셨습니다. 전주곡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게오르 숄티가 지휘한 1976년 녹음이었습니다. 자, 프렐리드가 끝나고요. 다비드가 등장을 하죠. 다비드가 자기의 스승인 삭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 어저께 뭐가 어찌됐든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 베크메서하고 저의 여자친구인 막달레나가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베크메서 어르신에게 제가 곤봉을 휘둘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 그래도 용서를 구하고요. 삭스가 참, 너도 참 난리다. 하지만 그래, 노래나 한번 해봐라. 갑자기 노래를 시켜요. 그래서 아니 웬 노래? 사실 그 삭스도 베크메서가 그렇게 이쁘진 않잖아요. 베크메서가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이는 아니에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 등장하지는 않지만 공무원이고 자기들 세금 증발하는 사람이고 맞아요. 얼마나 싫겠어요. 네. 그리고 와가지고 깐족깐족거리고. 맞아.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그 다비드한테 맞은 게 상당히 이제 청중이나 이 여기 배역들은 상당히 좀 그 고소했던. 고소했던. 네. 그래서 사실 다비드를 칭찬해주고 싶었을지도 모르는데 네, 그럼요. 네. 그래도 뭐 그럴 순 없으니까 네네네. 난데없이 노래를 좀 해봐라. 이게 노래를 시켜요. 그리고 네. 성요한 축제 아침이니까 네. 기도문으로 노래를 만들어봐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다비드는 야단을 맞을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웬일? 그러면 노래를 한번 만들어서 붙여봐야 되는데 뭐를 부르지? 근데 아무것도 왜 갑자기 시키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은 노래는 어저께 원수 같은 베크메서가 부른 그 노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락이라도 빌려가지고 생각나는 가락에 말도 안 되는 가사를 붙여가지고 만약에 뭐 이 노래가 뽀로로 노래다 그러면 노는 게 제일 좋아 뭐 이런 가락이 있었다면 거기다가 뭐 다비드는 만세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사를 막 붙여가지고 노래를 네. 하니까 그 모습을 보던 스승이라는 삭스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한심하게 그런 가락에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사를 붙여? 이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를 자기가 노래 못 부른 것을 무마하려고 그런데 오늘 그 축제일이고 오늘 경연대회가 열리는데 꼭 우리 주인님 삭스 선생님 1등 하셔서 막대한 재산도 얻으시고 원래부터 사랑했던 에바도 신부로 얻으세요. 막 이렇게 설레발을 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고 쫓아내고요. 네. 이제 다비드가 나가고 어제 있었던 그 소동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소동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사실 이 장면은 바그너가 지금의 현 상태의 독일 국민들을 보고 있는 그런 억하심정 같은 게 드러나는 네.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 모양일까? 광기가 넘치고 다들 너무 이기적이고 다들 미친 것 같아. 서로 위로를 해주고 평화롭게 살아도 모자랄 판에 왜 비난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다들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는 나는 에바를 사랑하는데 이게 정말 답답하다. 뭐 이런 심정까지도 살짝 얹어서 나타내는 네. 그런 뭐랄까요. 삭스의 단 한 장면 펼쳐지는 그의 심정, 억하심정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반, 기만, 위베럴 반 모두가 기만이야. 자, 야단 맞는 느낌이. 예, 한 삭스의 노래 바리톤 브린테르벨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2002년 녹음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Blick in Stadt und Weltchronik den Grund mir aufzufinden, warum gar bis aufs Blut die Leute sich quälen und schinden in unnütz toller Wut. Hat keiner Lohn noch Dank davon,
zu jagen, hört nicht sein eigen Schmerzgekreis, wenn sich wühlt ins eigene Fleisch. Fängt Lust sich zu erzeigen. Wer gibt den Namen an? Es ist halt der alte Mann, und ihm nichts mag geschehen, es mag gehen oder stehen. Stets wo im Lauf er schläft, nur neue Kraft sich an, gleich wacht er auf, dann schaut er ihn vermeisten an. Wie friedsam treue Sitten, getrost in Tat und Werk, liegt nicht in Deutschlands Mitten. Ein liebes Nebenherr. Noch eines Abends spart, ein Unglück zu verhüten, bei Jugendheisen Gemüten. Ein Mann weiß sich nicht rat, ein Schuster in seinem Laden, sieht eine Fahnes fahren. Wie bald auf Gassen und Straßen fängt der da an zu rasen. Mann, Weib, Gesell und Kind hält sich an, wie toll und blind, und will's der Wahn gesegnen, nun muss es Prügel regnen, mit Hieben, Stoß und Röschen, den Mut des Brand zu löschen. Gott weiß, wie das geschah. Ein Kobold half wohl da, ein Glühwurm fand seine Weibchen nicht. Der hat den Schaden angericht. Der Fliege hast Johannis Nacht. Nun aber kam Johannis Jetzt schauen wir, wie Hans Sachs es macht, dass er den Wahn fein lenken kann. Ein edler Werk zu tun, denn lässt er uns nicht ruhen, selbst hier in Nürnberg, so sei
es solch Werk, die selten vollgemeinen Dingen und nie uneingen 반, 위베랄, 반. 기만, 모두가 기만이야. 이러면서 한삭스 또 한 말씀 하십니다. 바리톤 브린테르벨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2002년 녹음이었습니다. 네. 자, 어제 난리통에 삭스의 집에 누가 머물렀냐면 발터가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삭스랑 발터랑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막 곤봉으로 때리고 맞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합창이 펼쳐지고 이런 장면에서 누가 양쪽 집에서 그 삭스의 집하고 그 아버지 포그너의 집이 이렇게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가운데 이제 광장 같은 데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일단 포그너는 자기 식솔들을 일단 집으로 들여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위층에 있는 딸이 있는 게 보이니까 물론 네. 그것은 막달레나고요. 네. 막달레나 어디 갔어? 막 하면서 사람들을 찾아 헤맵니다. 네. 사람들 속에서. 근데 어허. 막달레나의 옷을 입고 어두운데 이러고 있는 딸이 보이죠. 막달레나 집으로 들어가! 이러면서 이렇게 확 집어가지고 집으로 데려가요. 발터는 혼자 남게 되죠. 네. 그래서 막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네. 저쪽에서 보고 있던 우리 삭스님께서 네. 이거 안 되겠다. 저 청년이 저기 있다가 다 들키고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너는 우리 집으로 들어와 이러고 쓱 해가지고 양쪽 집에서 젊은이들을 하나씩 데리고 들어온 그런 형국이 되는 걸로 끝났는데요. 이제 그 난리를 겪은 다음에 발터가 이제 눈을 비비면서 일어납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오늘 노래를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내가 너에게 노래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네가 노래를 책으로만 배워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그 점수받지 못했는데 너는 잘 해낼 수가 있어. 하고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남녀를 이제 도와주게 되는 거죠. 옛 시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를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운과 가군을 잘 맞춰가지고 노래를 지은 것이니까 예. 이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네가 얘기하는 대로 쓸데없는 규칙이 아니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 처음에 1연, 2연,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는 노래가 대등한 연으로 이루어지고 둘이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해. 그리고 세 번째 연은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이 이렇게 잘 만나서 낳은 아기와 같은 것이다. 요 세 연이 잘 어우러져서 한 가족을 이룰 때 좋은 노래가 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바그너가 물론 이 당시에 그 러브 트라이앵글을 두 개나 진행시키고 있던 바그너였지만 어떤 그 여자에 대한 마음과 여인에 대한 마음과 가정에 대한 마음이 조금 성숙기에 들어서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국은 코지마 리스트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다음에 굉장히 안정된 모습으로 죽을 네. 때까지 네.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 이 정도 되는 부분에서 정말 가정의 중요함과 이 대등한 관계의 어떤 남녀 부부의 모습이 잘 정립이 돼 있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요것을 대본도 쓰고 오페라를 작곡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굉장히 정성 들여서 아주 길게 이 오페라가 4시간 반, 뭐 다 합치면 6시간 가까이 되는 그런 오페라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전혀 다른 오페라, 뭐 베르디 오페라, 도니제티 이런 것처럼 함축해가지고 뭐 7분짜리 아리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정말 기나긴 아리아, 뭐 혹은 이중창에서 무한 선율로 끊어지지 않는 내용으로 그렇죠. 해서 이걸 가르쳐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침을 얻은 이런 게 이제 사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네. 정말 대본을 읽어보면 사설이 엄청 길어요. 저같이 이렇게 네. 그
뭐랄까요? 참을성이 없는 오페라 관객들이나 오페라 가수는 조금 여기서 좀 끊어 좀 이런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쑥 올라오는 네네.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좋은 가르침을 얻어서 예. 발토가 굉장히 좋은 노래를 작곡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연을 이제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은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 요러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고요. 에바가 새로 맞춘 신발을 가져와요. 에바는 오늘 정말 꽃단장을 하고 이 경연대회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오늘 신부가 되는 거의 신부 그렇죠. 복장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그 삭스가 정말 아름다운 신발을 제작을 해줬죠, 이전에. 그런데 이 신발이 조금 작은 것 같아. 발이 불편하니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옵니다. 예. 그래서 발을 한번 보자. 이 부분은 어떻고 이 부분은 어떻고.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뭐랄까요. 무대 위에서 둘을 놓고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애틋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센슈얼한 장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자분은 이렇게 서 계시고 우리 에바님은 서 계시고 발을 이렇게 잘 쓰다듬어 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어저께 나한테 한 얘기 있지 하면서 본심을 살짝 보여줘요. 사실 나 구두도 그만 만들고 이런 경연도 그만하고 너의 신랑이 되어서 너와 함께 아이들을 낳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프게도 이 장면에서 누가 다시 등장을 하냐면요. 발터가 등장을 해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성립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무대 위에서 이 삼각관계가 확실하게 보여지게 돼요. 우리 삭스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애틋하게 하고 있는 중간에 발터가 나타나니까 이 삭스 아저씨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들리지가 않아요. 발터와 눈을 맞추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서로 이제 눈을 맞추면서 노래를 하게 되고 이런 장면이 펼쳐지는데 사실 이 장면을 지휘를 한 것은 한스 폰 빌러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오페라를 계속 리허설하게 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이 장면을 펼쳐지게 해서 저는 약간 브레인 워싱을 시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마저도 들게 하는 요런 장면이었어요. 약간 애틋하기도 하고 사악하기도 하고. 이야기인데 너 이거 다 받아들여야 돼. 이런 게 원래부터 옛날부터 있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박은호가 그렇게 탁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막 너무 못됐다, 너무 애틋하다. 이 장면을 지휘하는 한스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참. 어쨌든 자, 이 장면이 지나가고요. 집에 누가 찾아오냐면 베크메서가 찾아옵니다. 이 베크메서가 찾아왔을 때는 무대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었냐면요. 아까 발터하고 삭스하고 같이 만들었던 노래 가사가 써 있습니다. 이걸 딱 보고 이 집에 발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으니까 이거 삭스가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한테는 나가지 말라고 준비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너 혼자 이거 밤새도록 준비해가지고 이 에바를 차지하기 위한 이런 흑심이 여기 있었구나. 자, 삭스가 나타나니까 이걸 막 휘둘리면서 너 이런 본심이 있었는데 도대체 나한테는 나가지 말라고 너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삭스가 이건 내가 쓴 게 아닌데 내가 쓴 게 아니라는 증거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이 시 오늘 네가 훌륭하니까 경연대회에서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크메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원래 너랑 싸우려고 여기 온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막 둘러대면서 그럼 내가 이거 오늘 쓴다. 고마워. 하고 나갑니다. 자, 경연이 시작이 돼요. 베크메서는 방금 받은 그 훌륭한 시 있잖아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진짜 이거는 삭스가 작곡한 게 분명한데 이것만 있으면 난 1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노래를 이제 막 부르게 돼요. 근데 시는 받았지만 뭐 가락은 자기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래가 굉장히 긴데 이걸 아침에 받아가지고 금방 하려니까 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엉터리로 노래를 거의 뭐 하다가 기적이죠. 뭐. 이걸 부르는 거는. 원래 자기가 준비를 했었던 걸 했어야죠. 근데 남의 걸 너무 믿은 거죠. 엉터리로 막 노래를 하다가 결국은 뚝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막 놀려요. 야, 저것도 노래냐? 엉터리다. 너 여태까지 우리들이 마이스터징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거는 뭐
동물이 노래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 막 사람들이 막 놀립니다. 네. 마치 어저께 발터가 놀림을 받았던 자기가 놀렸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당하는 거죠. 네. 자, 삭스가 우리가 어저께 떨어뜨리긴 했지만 이 노래를 원래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시인이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어저께 떨어뜨리기는 했지만 기회를 다시 한번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래서 발터가 기회를 다시 얻게 되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네. Morgenlich leuchtend im rosigem Schein. 아침은 장밋빛으로 빛나고 테너 반 헤프너가 발터 역을 부르고요. 카리타 마틸라 이 소프라노 핀란드 소프라노죠. 에파 역을 맡고 베이스 바리톤 조세 반 담이 한 삭스 역을 또 베이스 르네 파페가 포그너 역을 부릅니다. 게르 숄티가 지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95년 시카고 연주 실황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Morgenlich leuchtend in rosigem Schein, von Blüt und Duft geschwellt die Luft, voll aller Brunnen, die ersonnen, ein Garten lud mich ein, dort unter einem Wunderbaum, von Früchten reich behangen, zu schauen im sel'gen Liebestraum, das höchste Lust verlangen, Erfüllung Wünsche hieß, das schönste Wein. Im Faret fort, abendlich dämmernd umschloss mich die Nacht. Auf steilem Pfad war ich gelangt zu einer Quelle reiner Welle, die lockend mir gelacht, dort unter einem Lorbeerbaum, von Sternen hell durchschienen. Ich schaut im Wachen, ich war Traum von heiligen
Morgenlicht leuchtend im rosigen Schein. 아침은 장밋빛으로 빛나고 발터 역의 테너 벤 해프너, 그리고 에파 역의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 그리고 한스 sak스 역의 베이스 바리톤 조제 반담, 그리고 포그너 역의 베이스 르네 파페. 게오쇼티가 지휘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95년 녹음이었습니다. 네. 실황이었습니다. 그 발터는요 굉장히 훌륭하게 노래를 하고 사람들은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 1등! 이러고 박수를 열심히 치죠. 그래서 결국은 1등을 해서 에바도 차지하고 4위가 되어 포그너의 재산도 얻게 되는 해피엔딩을 맞이해요. 네. 여기서 zak스가 노래를 하는데요. 자, 발터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은 편협한 그런 주장을 이전에 펼쳤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규칙들은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에바 넌 나랑 도망을 가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데요. 네. 요런 거 하지 마세요. 문화라는 것은 이것저것이 다 어우러져서 평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니 이렇게 규칙에 잘 맞게 생활도 하고 노래도 짓고 아름다운 노래로서 우리 마음을 그 국민들의 마음을 잘 함양을 해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의 노고를 존중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계승한다면 우리 독일 예술은 건재하고 길이 남을 것입니다. 바그너의 마음을 대변하는 zak스의 노래가 펼쳐지면서 오페라가 끝을 맺게 되죠. 네. Verachtet mir die Meister nicht. 부디 명인들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 전통을 고수하면서 또 앞으로 나가자. 이런 독일 이 문화의 발전을 위하는 그런 마지막 또 대사가 아주 대승적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가 에파 역을, 테너 벤 해프너가 발터, 베이스 바리톤 조제 반담이 한스 sak스, 그리고 베이스 르네 파페가 포그너 역을 불렀고요. 게오 숄티가 지휘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95년 시카고 실황으로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또 여기서 오늘 근로자의 날 특집 뉘른베르크 마이스터징어 두 번째 편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살베. 살베. Verhaftet mir die Meister nicht und ehrt mir ihre Kunst. Was ihnen hoch zum Lobe spricht, viel reichlich euch zur Gunst, nicht euren Ahnen noch so wert, nicht euren Wappen, Speer noch Schwert, dass ihr ein Dichter seid, mein Meister euch gefreut. Dem dankt ihr heut eure höchstes Glück, drum denkt ich, dankt ihr dran zurück, wie kann die Kunst wohl unwert sein, die solche Preise schließet ein, dass unsere Meister sie gepflegt, grad recht nach ihrer Art, nach ihrem Sinne treu gehegt, das hat sie echt bewahrt. Blieb sie nicht adlig, wie zur Zeit so hoch und Christen sie geweiht. Im Drang der schlimmen Jahr blieb sie doch treu zum Wahr. Und wär sie anders nicht geglückt, als wie wo alles drängt und drückt, ihr seht, wie hoch sie blieb in Ehr. Was wollt ihr von den Meistern mehr? Abacht, uns treuen üble Streich. Zerfällt es deutsches Volk und Reich in falscher, welcher Majestät kein Fürst bald mehr sein Volk versteht.
Menschendunst, mit welchem Tand sie pflanzen